미국 빅테크들이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용 해저 케이블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해저 케이블이 미국에 깔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 또한 기대됩니다. LS그룹은 해저 케이블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는 등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월 20일 이슈레이더 박근호 이사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전선주들 굉장히 강했고요. 네. 그 이제 배경에 이제 말씀 앞에서 좀 나왔습니다. 해저 케이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의미가 있게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해저 케이블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그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하면은 좀 약간 뭐 많이 들어보셨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이러한 상황까지 해저 케이블이 많이 쓰여라고 생각은 못 하셨을 텐데요. 전 세계 데이터의 실질적으로 99%가 해저 케이블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요. 하루에 해저 케이블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가 한 3경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선이 아니라 결국은 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거구나.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사실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오는 걸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서 올린 거는 네.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해저 케이블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해저 케이블의 현재 지금 국가별 점유율을 한번 좀 살펴보면 예. 미국의 서브컴, 그다음에 일본의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인데 NEC, 그다음에 프랑스의 알카텔 이렇게 세 기업의 국가 세 기업이 거의 90% 이상을 이제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를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이제 지구의 남반구 기준에서 이제 좀 약간 그 모멘텀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메타가 가장 우선적으로 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14조 6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달러 기준으로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해저 케이블 시장이 지금 이제 뭐 전체 통틀어서 29년도까지 한 3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제 올해죠. 올해 25년, 그다음에 21년 이제 약 5개년 동안에 설치가 됐고 설치가 될 예정인 해저 케이블의 그 총 거리를 이제 시장에서 종합을 해보면 46만 킬로가 나오는데 46만 킬로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구 10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40만 킬로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지금 관계를 좀 잠깐 살펴보면 중국이 이제 클린 네트워크라고 해서 트럼프 1기 행정기 때 굉장히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중국이 지금 깔고 있는 거를 무시를 하고 우리는 거기서 선을 2개를 더 깔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이 앞으로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얼마만큼 좀 파이를 키우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지난주에 단신으로 나온 좀 약간 특이한 기사가 하나 좀 있었었는데 뭔데요? 중국이 해저 케이블을 끊는 특허를 냈다라고 그 발표를 좀 했어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대만 북부 근해 근처에서 이제 해저 케이블이 절단된 사건이 맞아요. 있었는데 기사 봤어요. 네. 거기 근처에 이제 중국 관련 선박이 머물렀다라는 증거가 있어서 그 선박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예정이라 우리나라한테 조사를 또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해저 케이블 절단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좀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또 역시 관련 기업들한테는 또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기사 본 것 같은데. 네, 발티크에서 이제 있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관련돼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관련돼서 지금 자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나라들은 어쨌든 이런 걸 좀 이게 또 결국 또 어떤 뭔가 이런 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수선, 그러니까 보수라든가 또 새로운 라인의 어떤 그 설치에 대한 이런 수요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이제 전선 관련된 관련주들이 어디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곤배 랭커 전해주세요.
네, 해적해블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LS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들어서기도 했었는데요. LS그룹주 가운데에서 해적케이블과 연관성이 큰 LS마린솔루션도 7.8%가량의 주가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4거래일간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름 때문일까요? LS그룹주들 가운데서는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1.5%가량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지금 LS그룹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 국내 통신용 케이블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LS마린솔루션은 국외 해상 케이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매설이 가능한 매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LS그룹과 함께 쌍두마차로 전선 대장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직전 거래일에는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1.6%가량의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전력기기 관련 기업이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5거래일째 유입되고 있습니다. 당진에 이 공장을 건설하는 등 이 해저 산업에도 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해저 케이블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에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모멘텀 부각받으면서 9%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해적케이블 관련 기업들 전력 산업 확대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인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전력, 설비, 전선 작년 상반기 때 아주 히트를 쳤었고 하반기 때 좀 주춤했다가 좀 반등을 좀 다시 하는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다시 좀 조정을 한번 받고 좀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들 중에서 이제 박근혜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좀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하는 회사예요? 일단 해저 케이블을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한 후에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 과거에 이제 KT 서브마린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해저 케이블을 시공을 해서 유지 보수까지 하는 이제 턴키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국내 최대 이 해저 케이블 포설 선을 보유를 했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배는 한 3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뜨면은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 거의 이제 대장급으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 최근에 LS 마린 솔루션이 어떤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잠깐 좀 살펴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남미 북해 등에서 총 여태까지 57,000km를 시공을 했습니다. 57,000km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돌고도 남을 그러네요. 거리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뭐 요코하마라든가 그다음에 제주, 그다음에 전남 이렇게 국내와 일본 등에서 하고 있고 좀 약간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저 케이블을 좀 약간 분석을 하다 보면 영어 단어가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AGP라는 단어가 나오고 NCP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AGP라는 것은 아시아 게이트 퍼시픽 그 아시아 게이트웨이 퍼시픽이라는 약자고요. NCP 같은 경우는 뉴 크로스 퍼시픽이라는 약자인데 뉴 크로스 퍼시픽은 아시아랑 미국 대륙을 연결하는 아주 긴 선이고요. AGP 같은 경우는 아시아 게이트웨이 퍼시픽은 이제 동남아,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그런 해저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2개 아시아 프로젝트랑 태평양 횡단 프로젝트에도 모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실질적으로 케이블을 생산을 하고 있는 LS 전선과 함께 어떤 그 콜라보로 인해서 시너지를 많이 내고 있죠. 그러니까 LS 전선이 케이블을 공급을 하면 LS 마린 솔루션이 시공하고 유지 보수까지 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KT 서브머리가 KT의 자회사였던 거를 그래서 LS 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딱 세팅을 해서 짝꿍으로 움직이게 만들어놨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빅테크들이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광통신 케이블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해상 풍력과 관련된 전력 케이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2가지 모두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유일한 어떤 그 설치를 할 수 있는 글쎄요. 상장돼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LS 마린 솔루션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18,000원 정도인데 최근에 3개월 동안 12% 정도 올랐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네. 다른 전선주들 상승세에 비하면 그렇게 상승률이 높은 것도 아니네요. 네, 일단 LS 마린 솔루션 실적을 보면 네. 실적은 매출은 굉장히 좋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출은 정말 좋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 실적 대비 작년 영업이익 대비 재작년 영업이익은 거의 좀 약간 플랫한 흐름을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영업이익이 좀 약간 못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 좀 약간 기대를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그에 발 맞춰서 좀 상승 쪽으로 시장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시공도 늘어나는 거 당연히 그 전선주도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이제 없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선이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과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한국선제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주가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대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부각을 받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관련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거든요. 인맥 관련주로. 어디예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또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홍준표 대구시장 말고도 보수 여권 잠룡들의 인맥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관련 이런 정치 테마주로서 최근에 좀 부각을 받는 분위기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적 케이블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국선제는 말 그대로 이제 선제류를 좀 다양하게 또 생산을 하고 또 국내 또 시장 점유율은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스테인리스 강선과 같은 그런 선제류를 만드는 기업인데 국내 최초로 대륙간 해적 케이블용 아모링 와이어를 지금 개발을 해서요. 해외 수출에 성공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 아모링 와이어가 뭐냐면 깊은 그 바닷속에 수압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외압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선제라고 하는데요. 한국 선제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모링 와이어가 시장에서 좀 최근에 그 해적 케이블용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출 국가로는 일본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 선제에서 지금 해외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미주, 유럽 등의 해외 수출까지도 지금 계속 좀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모링 와이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제 관련 또 테마 이슈도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 같은 경우 한선 엔지니어링인데요. 모회사인 한국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개장용 피팅 밸브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런 피팅 또 밸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로 이제 부각이 한번 됐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의 이러한 지금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블룸에너지 1차 벤더사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데다가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소, 2차 전지, 반도체 산업까지 다양하게 지금 또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회사의 또 성장이 결국에는 모회사까지 연결 기준으로 그렇죠. 매출이 가죠.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로도 이슈가 있고 해적 케이블 거기다가 자회사에 대한 이런 모멘텀까지 다 가져가 본다면은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한번 다만 좀 보죠.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가 상승이. 그런 분들은 4,200원 선만 크게 깨지 않으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1, 2개월 정도 통틀어서 파란색 라인이 21선입니다. 21선이 심리선 생명선에 해당하거든요. 이 라인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네. 일단 전고점 구간대 지금 5,200원 구간대가 기준봉 매집봉이 됨으로써 이 구간대를 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준다 하면은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5,200원 돌파해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6,000원대 구간까지는 충분히 또 추가 도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 구간대만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주춤하다가 꾸물꾸물 내려오다가 작년 말부터 좀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재료가 여러 가지로 좀 중첩이 돼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